제철 전복 요리, 전복으로 만들어볼 오늘의 요리는요. 전복 생채와 전복 대파찜입니다. 전복 대파찜이에요. 네. 전복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게 솔질을 해서 붉은 소금으로 닦아서 솔질을 해서 바깥 안쪽에 있는 그 살집을 꺼내놓고 개웃을 다 떼어낸 전복을 준비를 하세요. 전복이 다시마를 먹고 자라거든요. 다시마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바로 바다이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바다이끼는 굵은 소금으로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좀 닦아주세요. 그럼 깨끗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회로 드실 때도 이렇게 한 번쯤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잡수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새 전복 사면은 이렇게 솔도 하나 맞아요. 네. 요거를 바다이끼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정말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거뭇거뭇한 게 있으면 조금 바다 비린내음이 조금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락바락 요 안쪽까지 맞아요. 쫙 닦아주셔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스테인리스 숟가락 하나 준비하시고요. 네. 전복을 이렇게 딱 세우면 요쪽은 얇아요. 네. 그리고 요쪽은 두꺼워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얇은 쪽으로 숟가락을 딱 디밀어요. 또 힘하면 또 잘해요. 거기서 똑 따는구나. 네, 이렇게 돌려서 똑 따시면 안쪽에 있는 개웃과 내장 부분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안쪽에 나는 오늘 이 개웃 가지고 조금 전복을 많이 샀더니 개웃젓을 담고 싶다 하시면 개웃만 딱 잘라가지고 소금, 그러니까 전복 무게의 10% 소금을 넣고 절여 놓으시면 그 개웃 젓갈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니 나는 그냥 개웃은 안 먹을래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그냥 딱 잘라주세요. 저 맛있는데. 저거를 참기름장 해가지고 찍어 먹으면 예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말끔하게 씻어 놓으면 요 안쪽에 보면 전복 이빨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갛게 보이시죠? 나왔다. 빼야죠. 여기 전복 이빨이에요. 요거를 잘라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잘라내시고 찬물에다가 이렇게 헹궈주세요. 자, 그럼 이 전복은 굉장히 이제 지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칼집을 조금 넣어주세요. 그래야 이 살집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칼집 2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간이 좀 싹싹 잘 배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전복이 크니까 딱 2등분만 이렇게 해주세요. 칼집을 내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2등분. 왜냐하면 칼집 안 내고 2등분 하고 난 다음에 칼집 내면 굉장히 일이 복잡해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딱 칼집 내고 2등분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리는 순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순서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2등분. 네. 보시면 여기 이빨 부분은 다 도려내셔야 돼요. 네. 도려내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2등분만 딱 준비를 해놓으세요. 우리가 요거 밑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생전복을 가지고 저희는 지금 찜을 할 거라 이 찜 양념장이 잘 배이도록 밑간을 하는 게 중요한데 요건 지금 국간장이에요. 네. 국간장으로 먼저 이렇게 밑간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요건 지금 청주예요. 아무래도 해산물이니까 이렇게 청주를 넣고 밑간을 조금 해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다 준비가 됐으면 이번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들을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는 뭐냐 하면 너무 간단해요. 대파, 마늘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네. 대파도 이렇게 초록해 잎부분은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연초록 부분까지만 넣어주셔야 돼요. 딱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연초록 부분까지는 단맛이 올라와서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잎부분은 점액질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쓴맛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요거까지만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잣을 꼭 준비합니다. 그래야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뭘 준비했냐면 바로 이렇게 건고추 준비했거든요. 네. 이 건고추가 매콤한 맛이 아주 전복에 싹 배이니까 전복의 맛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건고추 넣고요. 그다음에 마늘도 얇은얇은하게 반 정도만 썰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향신채 마늘. 네. 그리고 요거 대파도 이렇게 굵은 대파 연녹색 부분까지만 해서 이렇게만 준비했어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두르세요. 식용유를 좀 넉넉히 둘러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불을 켜요.
아, 먼저 한번 볶아주는 거예요? 네, 이걸 먼저 볶아야지만 전복 살집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얘를 볶아요. 이 소리가 나야 돼요. 아, 그 소리. 네, 이 소리가 나서 이 대파가 확 열에 의해서 볶아져야지만 대파 향이 쫙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마늘도 익혀줘야 맛있고요. 네. 그 안쪽에 있는 요 고추, 요거 매콤한 맛이 조금 스며들어야 좋아요. 맵습니다. 이게 올라오죠? 지금 고추랑 나는 파랑. 파에서 저렇게 볶을 때 나는 그 기름 같은 파기름. 묘한 그게 파기름 좋죠. 좋아해서. 자, 요렇게 해서 노릇노릇 지금 대파가 노릇노릇해졌죠? 보세요. 네. 그렇죠? 노릇노릇해졌죠? 네. 이렇게 노릇노릇해졌으면 여기에다 뭘 넣느냐 하면 전복을 지금부터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복을 오래 볶으면 질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양념을 먼저 하셔야 돼요. 어떤 양념을 하느냐. 간장 일단 넣고요. 이 소리. 그다음에 단맛 내라고 매실청 넣고요. 매실청. 네. 그다음에 맛술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마 우린물을 좀 넣어주세요. 다시마 우린물. 네. 이거 이제 바글바글 끓어요. 아, 전복 요리할 때 다시마를 항상 기억해 두면 좀 많이 아주 응용할 좋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마, 다시마 그죠? 전복 밥을 할 때도 다시마 우린물로 밥을 하면 훨씬 더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넣어주시고 이제 바글바글 끓어오를 때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전복을 넣으시면 돼요. 네. 자, 전복 넣을게요. 오늘 아주 전복 푸짐히 드시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바싹 졸이는 거예요. 근데 전복도 오래 그렇게 하면 질겨져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맛이 질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3분 정도만 졸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간이 확 배어요. 네. 그리고 우리 대파는 뭐 구워 먹을 때도 조금 덜 익혀져도 단맛이 나서 먹잖아요. 네. 아, 선생님, 근데 그렇게 할 때는 뚜껑을 덮지 않고 안 덮어요. 계속 이렇게 왜냐하면 저어주면서. 금방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졸여놨어요. 색깔 보세요. 기대됩니다. 한 4분 정도 졸이니까 대파의 맛과 함께 이렇게 다 나오네, 달라졌죠. 나와. 와. 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를 뭘 넣느냐. 내가 갈비찜 아까 색깔이 그러니까 전복 갈비찜 느낌인데요. 그렇죠. 제가 아까 준비한 잣을 한번 볶아놓은 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이거를 여러분들 전복 껍질을 네. 깨끗하게 씻어서 네,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접시에다 놔줘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전복이랑 대파랑 담아요. 그러면 굉장히 손님들이 어머 이게 야, 뭐야? 이거 하죠. 호텔 요리 네. 느낌이야 이러면. 저 이렇게 해서 전복 한 2개씩 이렇게 딱 올려주세요. 야. 요즘엔 잣이 비싸더라고. 예, 잣이 비싼데 제가 조금 무리했어요. 그리고 이게 다 간장색이 있다가 잔만 뽀얗게 색이 네.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어머님들이 시간이 더 있으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달걀지단 마른 목골로 해서 올려주면 그거 고급지지. 네. 그리고 향 너무 꼭 좋다. 대파는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네. 여기다가 그 달걀 지단 올라가면 그 비싼 한정식집. 그쵸, 맞아요. 이제 전복 대파찜도 만들어 볼까요? 손질한 전복의 살집 위쪽에 칼집을 사선으로 넣고 2등분하고요. 깊이가 있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대파와 마늘, 건고추를 볶습니다. 진간장, 맛술, 매실, 올리고당을 넣고 다시마 우린 물을 붓고 끓이고요. 전복을 넣고 조리듯이 찜을 해주세요. 전복 껍데기를 접시에 돌려 담고 전복, 대파, 마늘, 건고추, 잣을 올린 후 양념장을 끼얹어주면 전복 대파찜 완성입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제철 전복 요리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